지금부터 저는 30일 동안 오토바이로 전국 일주를 떠날 겁니다. 이번 일주는 77번과 7번 국도를 따라 서해, 남해, 동해를 지나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까지 다녀온 33일간 약 3,600km의 전국 일주 기록입니다. 오늘은 서울역에서 출발해 시와나래 휴게소, 전곡항을 거쳐 충남 당진, 삽교호에서 하룻밤을 보낼 예정이며 예상 이동 거리는 154km입니다. 첫날이라 비교적 짧은 거리였지만 6월 초여름의 햇볕은 생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탓에 더위가 더 심했고 팔은 햇볕에 타서 따갑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이 엄청 뜨거워요. 팔도 뜨겁고 검은 옷이어서 엄청나게 뜨겁네요. 그래서 결국 다이소에서 팔토시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팔에 화상까지 입은 데다 제주도와 울릉도에서의 캠핑을 생각해 짐을 너무 많이 챙긴 탓에 몸도 마음도 벌써 지쳐가더라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죠. 이대로는 앞으로 남은 33일을 버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짐을 덜어내고 일정도 다시 정비하기 위해 이날은 삽교호에서 하룻밤만 묵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짐을 다시 정리하고 일정을 새로 짠 뒤 다음날 다시 출발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제가 생각한 전국 일주의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한 달 동안 오토바이로 전국 일주를 떠날 겁니다. 현재 저는 서울역인데 전국으로 돌고 다시 이곳 서울역으로 돌아와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10시 55분 지금부터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전국 일주 이동거리를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 출발 전 미터기를 리셋해 두었습니다. 슈퍼커브는 연비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주를 마친 뒤 실제 연비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말씀드릴게요. 몸의 변화도 기록하고 싶어 체중도 미리 측정해 두었습니다. 첫 시도에서 뜨거운 햇볕에 화상을 입으며 팔토시의 필요성을 깨달았고 이후 팔토시와 보호 장비를 제대로 갖췄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첫날 일정은 서울역에서 출발해 시와나래 휴게소와 전곡항을 거쳐 삽교호에서 하루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여행지 하나하나를 조금 더 천천히 자세히 담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서해에 있는 시와나래 휴게소입니다. 여기 보이는 데가 전망대입니다. 이제 저쪽 길이 제가 이따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기 유리로 돼 있는 곳이 있는데 괜찮나? 와, 여기 멀리서 보니까 멋있네요. 저기 갈매기들 많이 날아다니는데. 금방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럼 이제 내려가 볼게요. 네, 저는 이제 시와나래 휴게소에서 전곡항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게 전곡항입니다. 배들이 많이 정박해 있네요. 저번에 왔을 때는 밑에 밀물이어서 그런지 아래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지금은 물이 여기까지 찼다는 거. 찰랑찰랑. 해무가 꼈네요. 저기에 빨간 등대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향할 곳은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인 삽교호입니다. 이제 드디어 삽교호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삽교호.
이렇게 한적하게 통통배들이 떠 있고, 그 옆에는 이제는 안 쓰는 군함을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안녕 갈매기야. 푸드덕 푸드덕. 삽교를 한 바퀴 둘러보고 숙소를 알아봤습니다. 여기가 제가 오늘 묵을 숙소입니다. 일단 짐을 어느 정도 풀어놨는데, 이틀 전에 왔을 때는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없었는데 지금 이 정도는 딱 괜찮은 것 같아요. 화장실도 깔끔하고. 그렇게 일주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삽교에서 대천을 거쳐 춘장대 해수욕장까지 이동거리는 약 186km입니다. 네, 저는 지금 서해안로를 달리다가 잠시 쉬러 왔습니다. 대천 해수욕장까지 74km, 1시간 20분 정도 남았네요. 지금 날씨가 햇볕이 강렬하고 바람은 좀 시원한 편이긴 하네요. 라이딩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팔토시 하니까 확실히 뜨거운 게 덜하네요. 그럼 저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논밭 풍경 좋네요. 중간에 가로수길에서 잠시 쉬어갔는데 시원한 그늘과 상쾌한 공기에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와, 산이 멋있네요. 이대로 쭉 직진하면은 대천 해수욕장이 나옵니다. 와, 여기 바다는 크네. 벌써부터 물놀이를 즐기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 제가 대천해수욕장 처음인데 서해 오면서 봤었던 바다보다 파도가 강하고 깊어 보이네요. 대천해수욕장 유명하다고 들어보긴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 보니까 왜 유명한지 알겠어요. 역시 바닷바람이 시원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패러글라이딩 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하네요. 대천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바다에서 패러글라이딩 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보시면은 지금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계시네요. 안녕히 가세요. 동력 패러 체험 비행 국내 유일. 그렇게 대천해수욕장을 뒤로 하고 춘장대 해수욕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여기가 춘장대 해수욕장입니다. 소나무가 많네요. 와, 여기 춘장대 해수욕장은 풍차가 정말 멋있네요. 엄청 크네요. 아까 대천 해수욕장은 물이 깊어 보이고 파도가 셌거든요. 근데 춘장대 해수욕장은 잔잔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천 해수욕장은 사람이 좀 많아서 뭔가 좀 역동적인 분위기,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여기는 되게 잔잔하네요. 화면이 조금 흔들리는 점 이해해 주세요. 여기 해수욕장 모래 때문에 발이 쑥쑥 꺼지네요, 걷다 보니까. 이렇게 모래가 물이 빠지면서 능선이 생긴 게 되게 멋있네요. 잔잔하죠? 아까 대천 해수욕장보다. 어우, 살짝 뻘이었네. 어쩐지 발이 좀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니. 여기 갈매기들이 휴식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개가 나와서 세수하고 있어요. 엄청 귀엽네요. 개가 구멍에서 나왔습니다. 세수를 잠깐 하네요. 오늘 묵을 숙소는 금강 하곡둑에 있는 숙소인데 여기서 30km,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이제 거기로 다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가 안 바뀌나?
1, 2분 지난 것 같은데 신호가 안 바뀌네. 바뀌었습니다. 가보자고. 자, 오늘의 숙소입니다. 자, 그러면 숙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날 방 들어오니까 좋은 냄새도 나요. 방이 생각보다 많이 좋네요. 침대도 넓고 컴퓨터도 있고 배틀그라운드도 된다 들었었거든요. 여기 숙소 금강 하구뚝 뷰네요. 저기 보면은 금강 하구뚝이 보입니다. 와, 욕조도 있네. 반신욕 한번 해야겠다. 화장실도 깔끔하니 좋네요. 그럼 저는 짐을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뜨끈뜨끈하다. 그렇게 충청도에서의 하루는 반신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충청남도 서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막 숙소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초원사진관, 신시도 몽돌해수욕장, 고창 무장객사, 영광배수 풍력발전소를 향합니다. 이동거리는 193km입니다. 초원사진관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작진들은 세트 촬영을 배제하고 전국의 사진관을 찾아다녔지만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카페에 들렀고 창밖으로 보이는 이 차고를 사진관으로 개조해 촬영했다고 하네요. 이곳이 주차 공간이었다니 새삼 놀랐습니다. 여름날에 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진 초원사진관, 풍경 참 좋지 않나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 세트장입니다. 사진관 아닙니다. 실제로 영화 찍을 때 사진관인 줄 알고 오셨던 손님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엑스트라로 겸사겸사 썼었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펜슬 드로잉. 허진호 감독님이 기증하신 거네요. 맞아요. 이렇게 울부짖는 씬이 있죠. 좀 담담한 느낌의 영화인데 여기서 좀 감정의 격함이 조금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스크린에서 뵙기 힘든 심은하 배우님, 감성적이네요. 되게 잘 만들어놨네요. 시간이 지나니까 찾아오신 분들이 꽤 많네요. 중에 나왔었던 스쿠터, 이거 타고 한석규 배우님이랑 심은하 배우님이 돌아다녔었던 거 생각나네요. 연식이 오래돼서 부식도 조금 있긴 하네요. 작중에서 나왔던 주차 질서, 단속하는 자동차, 세월의 흔적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부도 옛날 느낌이 좀 나죠. 네, 저는 이제 초원사진관을 뒤로 하고 신시도 몽돌해수욕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곧 새만금 방조제를 지나가게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새만금 방조제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리긴 한데 그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시원한 날씨네요. 신시도 몽돌해수욕장까지 8km 정도가 남았습니다. 신시도 몽돌해수욕장은 신라시대 때 당나라 유학 가셨던 최치원 선생님이 잠시 머물면서 학문 연구하셨던 곳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신시도 몽돌이라는 뜻이 좀 특이하지 않으신가요? 신시도라는 뜻은 아늑한 곳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몽돌은 동글동글한 돌, 모나지 않은 둥근 돌이라고 하네요. 가면은 자갈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따가 가서 자갈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신시도 몽돌해수욕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 노지 캠핑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올라갈 수 있나 이거 슈퍼컵으로? 올라가지네? 약간 홈지어도 올라가지는구나. 신시도 몽돌해수욕장은 산과 암석 그리고 바다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곳이었습니다. 여기도 한가한 해수욕장이네요. 암벽과 자갈, 바다가 참 인상 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몽돌이라는 뜻이 모나지 않고 둥글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자갈이 둥그네요. 오, 내려오니까 돌이 더 입자가 고와지네요. 이렇게
이렇게 큰 자갈에서는 발이 안 빠지는데 작은 자갈로 가게 되면은 발이 푹푹 꺼져요. 이렇게 밟는 재미가 있네요. 뭔가 관절에 부담 덜 가는 느낌? 신시도라는 게 안락하다, 아늑하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좀 아늑한 느낌이 드네요. 지금은 암벽에 앉아서 파도를 보고 있습니다. 떨어질 것 같아서 조금 무섭네요. 지금 내려올 때는 손으로 끌고 왔는데 올라갈 때는 이게 무거워가지고 시동을 걸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저 자갈밭을 올라갈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되네요. 이런 큰 돌은 아니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작은 자갈 있는 데까지는 손으로 올라오고 여기서부터는 무거워가지고 못 올라가겠네요. 자, 그러면 시동을 걸고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내려가지고 밀면서 가야겠다. 쉽지 않네요. 그래도 일단 올라오는 건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갈 언덕을 어렵사리 올라왔습니다. 사실 제가 허리 디스크 터져서 수술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먼 거리를 이동해서 그런지 허리가 살짝 뻐근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고 다음 목적지인 고창 무장객사로 향했습니다. 네, 저는 신시도 몽돌해수욕장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풍경이 아주 멋지네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지푸라기를 받는 바람에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지고 나서 먼저 상황을 살펴봤는데 다행히 아픈 곳은 없어 몸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가방에 촬영을 위한 카메라가 들어있어서 혹시나 하는 걱정이 조금 들더라고요. 짐이 많이 실려있다 보니 오토바이를 다시 세우는데도 꽤 애를 먹었습니다. 아이고, 조심한다고 했는데 괜찮나? 몸에 지푸라기 좀 묻은 거랑 크게 다친 건 없네요. 역시 보호대 하고 있길 잘했네요. 이렇게 오다가 이쯤에서 넘어졌네요. 제가 넘어진 쪽으로 이 볏짚 같은 것들이 뉘어 있네요. 그럼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일부러 미끄러져 봤는데요, 이런 마른 풀들도 엄청 미끄럽네요. 네, 이제 무장객사까지 5km 정도 남았습니다. 고창 무장객사는 조선시대 무장연의 객사입니다. 이곳에는 왕을 상징하는 전패가 모셔졌고 관리들이 머물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여긴가 보네요. 와, 성 멋있다. 무장객사를 둘러싸고 있는 성의 전경입니다. 지금 오후 5시 정도 됐는데 햇빛이 아주 강렬하네요.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지? 여기 맞나? 성 입구가 어딘지 몰라서 헤매고 있었는데 여긴 것 같네요. 하긴 성 입구가 훤히 드러나 있으면은 방어하기 쉽지 않았겠죠. 성의 입구는 한 바퀴 꺾어 들어온 형태로 적의 움직임을 제한했고 성 안에서는 원거리 공격으로 유리하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쪽에 외적들이 많이 침입해서 군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네요. 와, 초록초록하다. 여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전망이 좋네요. 성이라서 그런지 조망하기 편하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얼핏 보면은 화산 분지 중에 이렇게 깊게 파인 데 있잖아요. 제주도처럼 움푹 파여 있는 게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와, 경치가 멋있네요. 자, 이제 무장객사 정문에 왔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무장객사입니다. 무장객사 주변 풍경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중심으로 뺑 성이 한 바퀴
감고 있는 것 같아요. 무장객사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 너머로 민가들이 보이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네, 이제 무장객사 다 봤으니 숙소로 이동해 볼 건데요. 가는 길에 백수해안대로라고 풍차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들려서 풍차 좀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백수해안도로고요. 제가 원했던 풍차는 이제 1km만 더 가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수해안도로 풍경이 참 멋지네요. 잠깐 마트 가려고 왔는데 저희 고양이가 너무 귀엽게 있어서 추루 하나 주려고. 먹으려나? 과연 먹을까요? 오, 깜짝이야.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고양이가 저를 핥히려는 줄 알고 순간 조금 놀랐습니다. 잘 먹네. 이제 없어. 하나 더 줄까? 아기 고양이가 무언가를 꺼낸 걸 눈치채고 따라왔습니다. 아, 참고로 간식은 미리 준비해온 것이고 이번에는 반려동물용 소세지를 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굶었니? 너무 잘 먹어서 추루 하나 더 주려 했는데 구경하던 아이들이 보여서 직접 한번 줘보라고 권해봤습니다. 줘볼래? 이거 그냥 뜯어서 주면 먹어. 안 할래? 다 먹은 거야? 줘. 내가 버릴게. 엄청 잘 먹네. 손 다쳐. 빼. 추루 한 3개 주고 소세지도 하나 줬는데 아직도 배고픈가 봐요. 야, 이거 술 조심해. 얘 좀 막 핥히려고 그러더라. 얘 추루 이렇게 가까이 얹으면 얘가 때려요, 저희. 아, 그래? 아이들 손이 다칠까봐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동네에서 늘 함께 지내던 고양이였습니다. 저보다 고양이 성격을 더 잘 알고 있어서 조금 머쓱해졌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해주면 좋아하고. 그렇구나. 아, 밥이 있어? 네. 알고 보니 며칠 굶은 게 아니라 사료가 질려서 간식을 맛있게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밥을 너무 많이 좋아하지. 안 먹는 거. 내가 별식을 줬구나. 안녕. 다음에 또 와서 추루 줄게. 귀여워. 그렇게 영광백수 풍력발전소를 향했는데 어느새 날이 많이 어두워져 풍력발전소의 풍경이 카메라에 잘 담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영광백수 풍력발전에 나와 있습니다. 어두운 게 조금 아쉽네요. 지금 잘 안 보이죠? 자, 이렇게 풍차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모기도 많고 벌레도 많고 너무 어두워져서 빨리 들어가 봐야겠네요. 며칠 뒤에 날 밝을 때 한 번 더 오겠습니다. 와, 이거 밤에 시골길 운전하니까 위험한 것도 위험한 건데 벌레들이 엄청 많아요. 모기 지금 한 30번 물린 것 같아요. 이렇게 숙소 안마기계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 시원하다. 전남 영광 해안도로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으쌰. 호텔 바깥의 풍경이 매우 좋습니다. 무려 오션뷰.
흙탕물도 조금 튀었고 어제 벌레들이 많았잖아요. 벌레들이 오토바이에 부딪혀서 많이 죽어있네요. 이날은 넘어지면서 휘었던 핸들바를 간단하게 정비했고 당분간 비 예보가 있어 숙소에서 며칠 더 쉬기로 했습니다. 어느새 5일차 어두울 때 도착해 카메라에 잘 담지 못했던 영광배수 풍력발전소의 모습을 다시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날이 맑아서 영광백수 풍력발전소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풍력발전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매기들이 많아서 신기하네요. 풍력발전소 다 봤으니 숙소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맑으니까 윤슬이 멋있네요. 그리고 해가 저물어 갈 무렵 노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해 지는 게 참 멋있네요. 야, 풍경 좋네요. 참.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제 8시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해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 보면은 확실히 여름이긴 하네요. 이날도 여전히 전남형과 숙소에서 휴식을 하며 머물렀고 다음 날부터 비가 그칠 기미가 보여 땅끝마을 해남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비가 조금 오긴 하는데 곧 그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출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목적지는 땅끝마을 해남입니다. 오늘도 77번 국도 따라서 갈 예정이고요. 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안도로가 비가 오면서 지금 안개가 좀 꼈는데 굉장히 몽환적이네요. 이런 날 잠깐 운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두 시간 있다가 비가 그칠 거니까 그나마 안전한 것 같네요. 지금 저번에 왔었던 영광백수 풍력발전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개 끼고 비 올 때 보니까 조금 더 색다르네요. 그리고 이제 비가 서서히 그치고 있습니다. 날씨가 적당히 흐려서 되게 시원하네요. 그렇게 해남에 도착했을 때 한 강아지가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와, 소나무 냄새랑 바다 냄새랑 섞여서 되게 상쾌하네요. 와, 깜짝이야. 아, 놀래라. 아, 소나무 냄새랑 바다 냄새랑 섞여서 상쾌하다 그랬는데 갑자기 놀래켜버리네. 와, 여기 개들은 아주 무섭네. 아, 길 잘못 들었잖아. 아까 깜짝 놀래가지고. 또 마주칠 것 같은데. 그렇게 강아지들과 인사를 나눈 뒤 해남 땅끝 전망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기에 땅끝 전망대가 보이네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가 꽤 가파른데요? 2단으로 올라가야 되나? 야, 경치 좋다. 도착. 근데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설마 걸어 올라가야 되나? 이거 어디야? 아, 땅끝 전망대 0.2km, 200m 가야 되네. 얼마 안 되네. 벌써 숨이 차네요. 큰일 났다. 뚜벅. 보인다. 땅끝 전망대 보인다. 자, 땅끝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희망의 시작 첫 땅이라고 적혀 있네요. 흙을 밟아보라고 합니다. 첫 땅을 밟았습니다. 축축축. 이야, 경치가 다 좋습니다. 어디서 봐도 평화롭네요.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을 보니까 대한민국 땅끝이라는 상징성이 더 크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내려가는 길은 좀 편하네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숙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제가 오늘 묵을 숙소입니다. 숙소 1층 로비인데요. 이렇게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커피를 한잔하며 쉬었다가 근처에 있던 강아지들에게 간식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 잘 먹네. 좀 가보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올게. 해남 숙소를 나왔습니다. 이제 완도 여객항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어제 봤었던 강아지들이 여기 있네요. 잘 놀고 있네요. 안녕 얘들아, 다음에 또 보자. 이제 완도까지 40km 남았습니다. 아침에 짐 옮기면서 땀을 조금 흘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달리니까 시원해서 너무 좋네요. 청해진 일주도로라고 합니다. 와, 다리 멋있네요. 풍경 좋군요. 그럼 전 다시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완도 여객 터미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여객 터미널이 보일 겁니다. 완도 여객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토바이에 배 실으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탈 실버 클라우드 베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몇 cc입니까? 110cc요. 110이요? 네, 들어가세요. 우와, 재밌네요. 중앙으로 여행, 중앙으로 스톱. 그대로 후진하실 거예요. 스톱. 혹시 모르니까 좀 더 단단하게 조여두겠습니다. 고정 잘 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저는 이제 차량 선적했으니 대합실로 이동 후 승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3등 객실은 29,850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여드릴 특등실은 136,500원으로 2인실 중 최고가입니다. 3등 객실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구조라 밖을 자주 오가기에는 조금 불편했지만 누워서 이동할 수 있어 몸은 오히려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면 특등실은 특이하게 프론트에서 생수를 나눠주고 카드를 찍고 객실로 들어가면 침대 2개와 냉장고, 화장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샤워 공간은 다소 아담하지만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던 사이 제주도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제주도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내려가서 짐 정리를 하고 오토바이를 내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길이 많이 미끄럽네요. 여기 오토바이 타고 오실 분들은 브레이크 잡는 거 좀 조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브레이크 세게 잡았다가 바로 미끄러지겠는데요. 저는 그래서 발로 디디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항구에 내린 차량들은 모두 방역을 받아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가다 갑자기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를 보고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턴을 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뒤에 차도 있었고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나 이거 돌아버리겠네. 차가워.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저거 하셔야 된다는 거. 참 돌아버리겠네. 시원하다, 시원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오토바이는 다른 길로 가거나 소독액이 나오지 않을 때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와, 근데 제주도 공기가 좀 다르긴 한데요. 뭐랄까, 이 선선한 바람과 뭔가 좀 매연이 적은 느낌? 자동차 이렇게 많은데 적다고 하는 게 웃기긴 하지만 섬이라서 그런지 먼지도 좀 없는 것 같고. 좋다. 제가 오늘 묵을 숙소는 여기입니다. 사모아 모텔. 아이고, 갑시다. 안녕하세요. 35,000원이 숙소였지만 저렴한 가격에 비해 숙소 상태가 좋았습니다. 자, 여기가 제가 묵을 방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요. 아담하네요. 화장실은 이렇고 이렇게 고무대야가 하나 있네요. 그럼 저는 짐 정리를 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저녁거리를 사러 마트 가는 길에 제주항 바다 위로 펼쳐진 저녁 하늘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열대 나무들 보니까 제주도에 온 게 실감이 나네요. 가기 전에 저기 바다 쪽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와, 비행기가 내려오네요. 와, 하늘 예쁘다. 자, 이렇게 제주도민 분들이 산책을 하고 있고 제주도로 오는 비행기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이 참 예쁘네요. 핑크빛에. 오토바이 타고 제주도 한 바퀴를 돌면 몇 시간이 걸릴까요? 그리고 주유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오늘은 슈퍼컵으로 제주도 한 바퀴를 돌아보려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제주항에서 출발을 합니다. 제주도 한 바퀴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거고요. 1132번 도로를 따라서 해안 쪽으로 돌아볼 예정입니다. 제주도 한 바퀴를 돌면은 200에서 250km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저는 얼마나 걸릴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신창풍차 해안도로입니다. 여기서 44km 정도 걸리는데 거기에 가서 해안도로와 풍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좋네요. 내일부터는 이제 날씨가 흐려지면서 비가 오기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날씨가 좋으니까 컨디션도 좋네요. 바람이 너무 선선해요. 먼지도 많이 없는 느낌이고 공기가 굉장히 맑습니다. 역시 제주도인가 보네요. 그리고 이렇게 제주도 한 바퀴 오토바이로 한번 달려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룰 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이야, 좋다. 고풍스럽네요. 돌 하르방을 보니까 정말 제주도스럽습니다. 이동하던 중 제주도다운 풍경이 보여 잠시 들렀습니다. 와, 풍경 진짜 좋네요. 여기 한번 다녀와 보겠습니다. 바닷물이 진짜 맑네요. 진짜 절경입니다, 절경.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풍경이 매우 이국적으로 느껴져서 한국이 아닌 곳에 와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풍경이 정말 멋있네요. 원래 1132번 도로 따라서 가려고 했었는데 해안도로가 정말 멋있네요. 종종 해안도로도 들리면서 가볼 생각입니다.
와, 제주도 진짜 좋네요. 여러분, 이런 라이딩 문화 들어보셨나요? 라이더들끼리는 반대편에서 마주치면 처음 보는 사이더라도 서로 인사를 나누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건 며칠 뒤에 촬영한 영상인데 지나가던 라이더분이 인사를 해주셨어요. 혹시 방금 인사 건네주신 분의 손동작 보셨나요? 라이딩하면서 손인사를 받아본 적은 많지만 V 표시를 해주시는 분은 처음이라 놀라기도 했고 너무 귀여운 인사를 받으니 왠지 기분까지 좋아지더라고요. 손은 들었는데 V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다시 오늘로 돌아와 금능해수욕장에 보여 잠시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와, 금능해수욕장이다. 와, 여기 한림공원도 멋있겠네요. 자, 금능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해수욕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창 풍차 해안도로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풍차들이 보이네요. 아직은 풍차가 멀리 보여서 조금 더 가까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풍차가 있는 곳이라 바람이 많이 불어 무척 시원했습니다. 네, 저는 그럼 다음 목적지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화승금 모래 해수욕장입니다. 와, 제주도 옆에 또 붙어있는 섬들이 보이네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네, 이제 기름 게이지가 2칸 남아서 3리터 주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3리터 주유할게요. 3리터? 제주도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주유는 이번 딱 한 번 2.96리터를 넣었고 5,000원이 나왔습니다. 슈퍼커브 연비가 좋긴 좋네요. 기름도 줬으니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산은 삼방산입니다. 구름에 맞닿아 있으니 굉장히 신비롭네요. 와, 삼방산 진짜 절경이네요. 자, 화승금 모래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많이 없네요. 화순군 모래해수욕장은 화순에 위치한 금빛 모래해수욕장입니다. 산과 바다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남원 큰엉 해변입니다. 남원 큰엉 해변은 큰 바위가 바다를 집어 삼키듯이 튀어나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풍경이 아주 멋있다는데 기대가 됩니다. 저는 제주도 월드컵 경기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와, 한라산인 것 같은데 엄청 멋있네요. 가는 길에 천지연 폭포가 있어서 들렸다 갈 예정입니다. 천지연 폭포로 향하던 길에 남성중로라는 그 커브 경사로를 지났습니다. 길이 구불구불해 라이딩하는 재미가 꽤 있었습니다. 네, 표를 끊었고요. 성인은 2,000원입니다. 천지연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와, 너무 시원해 보이네. 와, 엄청나게 덥네요. 우와, 오리도 있네요. 시원하겠다 얘들아. 엄청 수영 잘하네요. 엄청 시원하게 멱을 감네요. 귀여운 돌 하르방들입니다.
네, 그럼 이제 남원 큰원 해변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동하다 한라봉 파는 곳을 봤습니다. 제주도에 왔으니 한라봉 하나는 먹어야죠. 한라봉 하나 땡기네요. 못 참고 왔습니다. 맛있어 보여서 이거 샀습니다. 카라임도 맛있어요. 아, 그래요? 처음 들어봤어요, 카라임. 카라임. 잘 먹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와, 남원 큰원 해변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조금 더 가야 되네요. 와, 파도 죽인다. 오징어들을 말리고 있네요. 오징어도 맛있겠다. 네, 남원 큰엉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큰 돌이 진짜 많네요.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 안 보이네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여긴 남원 큰엉 해변이 아니었습니다. 뭐 그래도 온 김에 바다 한번 보고 가야죠. 제주도 바다들마다 조금씩 특색이 다른 것 같아요. 아까 금능 해수욕장인가 능금 해수욕장은 색깔이 되게 예뻤고 넓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위들이 많아서 되게 멋있네요. 이렇게 성게들이 나와 있네요. 아까 저기가 큰홍 해변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네요. 주민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저쪽으로 가면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네요. 남원 큰홍 해안 경승지 적혀 있는 거 보니까 확실하죠? 큰홍은 저기 또 따로 가야 되는구나. 저기로 가볼까? 일로 들어가면 큰홍 전망대가 있다고 하네요. 오토바이 세웠는데 고양이들 2마리가 있네요. 이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얘를 다 주고 갈게요. 이제는 고양이들이 혼자 가는 추루를 주겠습니다. 이 친구는 사람 손을 좀 타는 편인데 저 친구는 경계심이 좀 많네요. 귀여운 커플이네요. 자, 그러면 큰엉 전반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울창한 숲 같은 곳을 지나서 파도 소리가 엄청 많이 나는데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진짜 바위가 많네요. 파도가 아주 거셉니다, 여기. 목이 마르네요. 아까 사온 한라봉부터 좀 먹어야겠습니다. 와, 뜯기는 소리부터 다르네. 와, 과육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맛있네. 다음 목적지는 성산일 추봉 입구입니다. 여기서 34km 40분 정도 걸리는데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까 돌아다니면서 땀을 좀 흘렸거든요. 그런데 오토바이로 달리니까 너무 시원해요. 와, 이렇게 바다 풍경도 보이고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진짜 극락 라이딩입니다. 그리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니까 햇볕을 우면으로 보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림자가 앞으로 지는 거 보면은 이게 좀 더 라이딩하기 좋긴 한 것 같네요. 와, 풍경 좋다 진짜. 진짜 라이딩하기 딱 좋네요. 이렇게 재밌게 탈 줄 몰랐네요. 제주도에서 말들이 보이네요. 지나가다가 풍경이 너무 멋있어서 멈췄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말들이 풀 뜯고 쉬고 있습니다. 왜 몽골에서 제주도를 탐을 냈는지 알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 성산일출봉으로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네요. 이야, 풍경이 너무 멋있습니다.
와, 진짜 말 그대로 물이 솟아오르네요. 저기에는 유유자적 낚시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그렇게 이동하던 중에 성산일출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말이 되나 이게? 이곳이 정녕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성산일출봉에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멋있네요. 성산일출봉. 저길 따라서 쭉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와, 성산일출봉 너무 멋있지 않나요? 아쉽지만 이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입니다. 지금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요. 가서 커피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스타벅스가 있다는 거. 와, 여기서 보이려나? 보이면 좋겠다.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 하나 마시고 갈게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와, 여기 스타벅스 진짜 좋네요. 이렇게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성산일출봉도 볼 수 있고. 이제 7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제주항입니다. 지나가는 경로는 토끼섬 쪽을 경유해서 갈 생각입니다. 네, 이제 커피 다 마셨으니 토끼섬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해안도로 따라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와, 이 해안도로 달리니까 이번에는 냄새가 김 냄새가 나요. 김 양식하는 데가 있나? 냄새가 뭔가 고소한 냄새도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와, 풍경 미쳤다 진짜. 이렇게 해가 지면서 제주도의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제주도 어두워지니까 어두워진 나름대로 또 멋이 있네요. 밝을 때는 밝아서 멋있고 어두울 때는 운치 있어서 멋있고. 와, 이 바람, 오늘 라이딩 하는 감성 진짜 장난 아닙니다. 너무 멋있어요, 풍경이. 네, 이제 토끼섬까지 2.5km 남았습니다. 금방 도착하겠네요. 와, 낭만 미쳤다 진짜. 막연히 오토바이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시작하게 된 컨텐츠였는데, 이쯤 되니 오토바이 여행의 장점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든 멈추고 보고 싶은 만큼 보고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게 참 자유롭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기차나 비행기는 정해진 노선으로만 이동하고 자동차는 보통 고속도로나 큰 길 위주로 달리게 되는데, 오토바이는 큰 길이나 작은 길 상관없이 느긋하게 달릴 수 있다 보니 작은 마을이나 아기자기한 골목, 멋진 바닷길 같은 평소엔 쉽게 볼 수 없었던 풍경들을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토바이는 계절감이나 냄새, 주변 환경을 온몸으로 느끼며 달리게 되니 그 자체로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만 돼지 운반 트럭 뒤에 있었을 때는 예외였습니다. 그럴 땐 안 좋은 냄새도 어쩔 수 없이 맡아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 토끼섬 근처까지 왔습니다. 토끼섬이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안개까지 껴가지고. 그럼 저는 이제 출발지였던 제주항으로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로 복귀할 무렵 날은 더 어두워졌고 안개까지 짙어져 50m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부슬비라 그래야 되나요? 안개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안개 같은 게 엄청 꼈습니다.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니까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때문에 헬멧 실드에도 김이 서려 결국 실드를 열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안개 낀 도로를 조심히 달리며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인 제주항에 도착했습니다. 제주도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총 212km를 이동했고 소요시간은 11시간 30분, 연비는 리터당 51.6km, 주유는 한 번으로 충분했고 주유비는 대략 7,000원이었습니다. 오늘 제주도 한 바퀴 돌면서 풍경과 날씨가 매우 좋아서 낮에서 밤까지 라이딩 감성이 아주 좋았고 달리는 동안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력이 약한 편이지만 오토바이로 한 바퀴는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목적지는 경남 사천 남일대 해수욕장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일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주도 한 바퀴를 마치고 숙소로 이동해 다음날 출도를 준비하던 중 배가 결항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제주도에서 며칠 더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주도를 떠나 완도로 갈 예정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신분증 꺼내다가. 조건은 지원자한테만 담겨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완도행배에 오토바이를 실으러 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제주도 안녕이네요. 이렇게 객실에서 쉬다가 완도에 도착할 무렵 밖으로 나가 완도항 풍경을 본 후 배에서 내리기로 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럼 저는 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배 주차장에 있습니다. 이제 곧 경남 사천으로 향할 건데 오늘은 고금대교, 정남진대교, 그리고 창선대교를 차례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와 저기 작업복 입으신 분들 되게 멋있다. 뭔가 거친 남자의 냄새가 나네요. 자 이제 나갑니다. 우선 나오니까 기분이 좋긴 한데 걱정이 좀 되네요. 저번에 제주항 나갈 때 소독한다고 물세례를 맞았었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물세례를 맞을 것 같은데 걱정이 좀 되네요. 물세례 맞나요? 없네 여기는. 소독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거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륜차는 소독구역 옆으로 가거나 소독약이 안 나올 때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네요. 오늘은 깔끔하게 물 안 맞고 나갑니다. 물 맞을 줄 알고 휴지 가져왔는데 필요가 없네요. 네 이제 곧 고금대교를 지납니다. 빨간색 다리가 참 인상적이네요. 와 풍경이 초록초록하네요. 안녕. 또 달라진 줄 알았네. 이때가 6월 말이라 햇빛이 매우 강렬해서 선바이저를 내렸습니다. 그래도 그늘을 지날 때는 시원하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 정남진대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풍경이 참 멋있네요. 네 지금 가다가 보성YC로 잘못 들어왔는데요. 나갈 방법이 없어서 일단 112에 접수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관님과 얘기를 해봤는데요. 톨게이트 빠져나오면은 우측으로 돌아 나올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래서 빠져나올 생각입니다. 바로 있네요. 와 이런 경우 처음 해보네. 일단 안전하게 빠져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네이버 지도 내비게이션이 오토바이 설정에서 중간에 승용차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승용차를 아래로 내리고 오토바이를 위로 올려두니 이후에는 설정이 바뀐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 포스코랑 시멘트 공장 있는 쪽으로 왔는데 여기는 뭔가 화학적인 냄새가 좀 많이 나네요. 여기 공장이 많아서 그런지 화학적인 냄새랑 뭔가 다 뒤엉킨 냄새가 장난이 아니네요. 네 이제 전라남도에서 경상남도로 넘어왔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 사천에 도착했습니다. 와 사천대교 풍경도 엄청 좋네요. 그런데 창선대교 풍경이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라이딩할 때 좀 기대가 되네요. 저 멀리 붉은색 창선대교가 보이네요. 자 그러면 창선대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케이블카도 타면 좋겠네요. 멋있다. 해가 거진다 졌네요. 여기는 늑동입니다. 조그만한 항구가 있는데 예쁘네요.
이동 거리가 좀 길어서 주유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3리터 넣을게요. 잠시만요. 3리터로 할까요? 예, 3리터요. 얘 좀 작아가지고 많이 안 들어가요, 사장님. 예. 너무 귀여운데요. 안 넘쳐야 되니까. 예, 지금 딱 안 넘치는 타이밍이에요. 감사해요. 예. 후자자자 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녁 8시 조금 넘었는데 어둑어둑하네요. 와, 여기 골목도 되게 아기자기하네요. 뭔가 정감 가는 동네네요. 네, 오늘 여기가 제가 묵을 숙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은 206호네요. 방은 이렇고요. 화장실은 이렇습니다. 조그맣지만 욕조도 있네요. 내일은 110km 정도 있는 거제도로 가볼 생각인데요. 오늘은 너무 늦어서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남 사천 숙소를 나와 거제도로 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근처에 충무김밥 맛집이 있다고 해서 식사를 하고 갈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가볼 충무김밥집은 숙소 사장님이 추천해 주셨고요. 생활의 달인에도 나온 맛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통영보다 더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슴슴한 맛이 일품이라고 하네요. 바로 여기입니다. 24시 충무김밥. 충무김밥 본고장이 통영보다 더 맛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어떨지 은근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음식점 내부는 이렇습니다. 이 집의 대표 메뉴인 충무김밥과 우동을 주문했습니다. 와, 7,000원인데 되게 푸짐하네요. 충무김밥. 소박하죠? 오, 참기름 냄새가 엄청 고소해요. 무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오징어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징어가 적당히 꼬들꼬들하고 그 감칠맛이 좀 나요. 슴슴하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슴슴하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오뎅도 들어있어요. 와, 오뎅에는 양념이 엄청 많이 배어있네요. 저기가 장화하시고 55년 55년이요? 와, 그렇게 오래됐어요? 여기 우동도 맛있다 그러던데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계란이 살짝 풀어져 있어요. 국물이 약간 조미료 안 들어가서 깔끔한 맛? 하지만 감칠맛은 조금 있는 그런 느낌. 면발이 딱 적당해요. 진짜 맛있습니다. 와, 여기 진짜 맛있네요. 최고입니다, 최고. 하루에 한 3,400개 나간대요. 들어가는 재료만 해도 한 9가지, 10가지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제 다음 목적지는 거제도인데 첫 번째 목적지는 흑진주 몽돌 해수욕장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바람의 언덕을 가볼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통영을 지나 거제로 가고 있습니다. 흑진주 몽돌 해수욕장까지 40km 정도 남았는데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도가 생각보다 산이 되게 멋있네요. 이렇게 호수랑 어우러진 게 참 조화롭네요. 아, 그리고 아까 어르신들이랑 담소를 좀 나눴는데 매미성도 한번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한 40km, 35km 정도 되는데 이따가 몽돌 해수욕장 지나고 바람의 언덕 지나고 시간 되면은 매미성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흑진주 몽돌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바다 냄새가 좀 나는 느낌이 드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경남 사천에서 이곳 흑진주 몽돌해수욕장까지 90km 정도 이동했는데 도착하니 살짝 피곤하더라고요. 여기 잠깐 앉았는데 엄청 뜨겁습니다. 열을 받아가지고 계란 후라이 해 먹어도 될 정도네요. 네, 그럼 해수욕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 때 서해 쪽에 있던 신시도 몽돌해수욕장과 비슷한 이름이네요. 몽돌해수욕장이란 말이 같네요. 몽돌, 모나지 않은 둥근 돌이란 뜻이죠. 와, 바다가 엄청 깨끗하네요. 휴양하러 오신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바닷바람이 너무 시원해요. 바닷물이 엄청 맑네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목적지인 바람의 언덕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멀리 풍차가 보이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되게 클래식한 풍차처럼 생겼네요. 까마귀들이 싸우고 있네요. 와, 여기 까마귀 되게 많네. 전 까마귀를 되게 좋아해요. 검해서 멋있더라고요. 여기에 주차를 하고 올라가는 것 같네요. 적당한데 주차를 하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데 주차해야지. 거제도는 공기가 맑아서 그런지 애벌레도 엄청 크네요. 라이터만 합니다. 애벌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모양이네요. 번데기가 될 곳을 찾고 있나? 전 이제 그만 구경하고 풍차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언덕답게 바람이 엄청 부네요. 풍차가 보이네요. 저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풍경이 참 멋있네요. 그리고 진짜 바람이 많이 붑니다. 갈대가 엄청나게 흩날립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나게 크네요. 이렇게 풍차 주변으로 한 바퀴 돌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풍경이 매우 좋습니다. 이 풍차도 좋긴 한데 풍차 앞에 풍경이 진짜 좋습니다. 저기에 사람들이 앉아서 쉬시고 힐링을 하고 계시네요. 여기도 제주도에서 봤었던 것처럼 바다가 옥색이네요. 계단이 조금 높은 편이어서 내려가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와, 여기 진짜 낭만적이네요. 자,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이 참 멋있네요. 여기서 바라보는 풍차도 참 멋있네요. 지금 바다 쪽으로 윤슬이 지고 있는데 윤슬도 참 멋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12km 정도 되는 곳에 숙소를 잡았는데 이제 숙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언덕 다녀오니 애벌레가 저쪽으로 이동해 있네요. 잘 살렴 애벌레야. 지금 숙소로 가고 있는 길인데 여기 바람의 언덕 쪽 항구가 참 멋있네요. 사람 사는 냄새가 좀 난달까요? 여기 피톤치드 냄새가 장난이 아니네요. 소나무도 간간히 있는데 그 술량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와, 진짜 상쾌한 냄새가 납니다. 바람 너무 시원하다. 네, 오늘 제가 묵을 숙소입니다. 바다가 그린 풍경. 와, 진짜 바다 앞에 있네. 숙소 옆에 CU 편의점이 있어서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은 여기서 해결할 생각입니다. 여기가 제가 오늘 묵는 숙소의 바다 풍경입니다. 5만원대에 예약했는데 이렇게 좋은 숙소 구할 줄 몰랐네요. 들어가세요. 여기 시유가 10시까지인데 빨리 닫을 수 있거든요.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사다 놓으세요. 그래야 되겠다. 예, 편히 쉬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또 퀄리티가 굉장히 좋네요. 조명도 멋지게 나오네요. 와, 싱크대도 있네. 얼음 얼릴 수도 있고. 여기 문을 열면은 바다가 보입니다. 그리고 혼자 온 남자 손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월풀 욕조까지 있네요.
남자 혼자라 조금 궁상 맞긴 하지만 자쿠지에서 와인 한잔하며 거제도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편하게 잘 쉬었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저는 이제 거제도 숙소를 떠나 부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는 길에 매미성에 들릴 예정인데 그럼 매미성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거제도 공기 진짜 좋네요. 피톤치드 냄새도 나고 바다 냄새도 나고 바람 맞으면서 달리니까 진짜 좋습니다. 네, 매미성 가는 길에 왔습니다. 주차를 여기 하고 걸어가야 된다고 하시네요. 지금 매미성으로 가는 길인데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가게들이 엄청 즐비해 있네요. 그만큼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겠죠. 자, 이제 여기로 가면은 매미성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날이 엄청 덥네요. 벌써 지치네. 자, 이렇게 내려가면은 매미성이 보입니다. 저기 매미성이 있네요. 근처까지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길도 백수선 씨가 지은 성으로 보이네요. 네, 그러면은 매미성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매미성은 백순산 씨라는 개인이 지은 건데요. 은퇴 후에 텃밭을 가꾸셨는데 태풍 매미가 와서 농작물이 다 날아가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분노하시고 다음 태풍을 대비하고자 성을 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외국인들한테까지도 인기가 많아져서 관광지가 됐기 때문에 거제 시민상도 받으셨다고 하네요. 개인이 지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크게 지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엄청 튼튼해 보입니다. 여기도 바다가 예쁘네요. 이렇게 작은 통로 같은 것도 있고 안에는 대나무 비슷한 것도 있네요. 와, 신기하다. 이렇게 내려오면은 바다가 바로 펼쳐져 있는데 좋네요. 자, 그러면은 위로 한번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지치네요. 지쳐. 와, 근데 이거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 아직까지 짓고 있으시다고 듣긴 했었는데 진짜로 건축 중이긴 하네요. 와, 여기 전망 좋네요. 그리고 특이하게 종종 대나무들이 좀 있는데 이게 좀 이채롭네요. 그리고 이쪽에 카페인가 박물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카페인데 카페 이용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적혀 있네요. 저는 지금 카페가 별로 땡기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디자인이 귀엽네요. 동글동글하고 아기자기하고 뭔가 도리야마 아키라 선생님 드래곤볼에 나올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매미성 좀 올라갔다고 땀이 이렇게 나네요. 네, 이제 매미성도 다 봤으니 다음 목적지인 부산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서울 부산 무방왕복 때 돼지국밥을 못 먹고 가서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돼지국밥집은 사상역에 있는 합천인류 돼지국밥집입니다. 거기 가서 돼지국밥 한 그릇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신거제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부산까지는 120km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생겼는데요. 이게 풀려버렸습니다. 볼트가.
어디서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임시방편으로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해야겠어요. 네, 우선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케이블 타이 묶어놨고요. 이게 한 12일 전에 한번 조여놓긴 했는데 갑자기 풀리니까 당황스럽네요. 나중에 철물점 가서 볼트 사거나 오토바이 센터 가서 수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풀렸대? 네, 일단 이렇게 잘라놨고요. 응급처치 했으니까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타이 챙겨오길 잘했다. 혹시 몰라서 챙겨왔는데. 부산까지는 50km 정도 남았네요. 네, 저는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낙동강 하구뚝 쪽인데요. 부산 바닷바람이 진짜 시원하네요. 합천 인류 돼지국밥까지는 한 8km 남았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천 인류 돼지국밥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촬영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영상 촬영은 불가능하다 해서 사진으로 대신 담아봤습니다. 메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저는 석거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석거국밥에는 이렇게 고기와 다양한 부속들이 함께 들어가 있고요. 사진처럼 다대기와 마늘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서 그런지 국물이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감칠맛이 있고 맑은 스타일인데도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돼지 잡내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부산분들은 이렇게 전구지를 넣어서 드시는 편이라고 하고 마늘이랑 양파를 곁들이면 맛이 더 살아납니다. 반찬을 셀프로 가져올 수 있고 밥도 필요하면 추가로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돼지국밥 중에서는 여기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에서 약 16분 거리에 있는 사상역 합천인류 돼지국밥. 근처 가실 일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여기 진짜 맛집인데 먹는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아쉽습니다. 그럼 다음 목적지인 송도해수욕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송도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바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곧 해수욕장 시즌이라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저번에 서울 부산 무방 왕복 때 와보고 한 달 만에 다시 또 오게 됐네요. 바닷바람이랑 바다 소리가 진짜 좋습니다. 송도해수욕장도 물이 맑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서 4박 5일 정도 머무르면서 재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부산에 왔으니 전체 일정 중에 절반 정도 온 셈이네요. 서울역에서 출발해 전라도와 제주도를 거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한 거리는 2131km. 여행은 어느새 18일째입니다. 부산에 도착한 지금 여행은 어느새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거리로만 보면 이미 절반은 조금 넘었지만 제주도에서 오래 머물기도 했고 비나 결항으로 발이 묶인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부산이 이 여행의 절반쯤 되는 지점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부산에서 며칠 머무른 뒤 울릉도와 강원도를 지나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햇빛에 많이 노출되어 팔도 어느새 이렇게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제 숙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객실 좋네요. 컴퓨터도 있고 수건도 많이 있습니다. 문을 열면은 송도해수욕장이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샤워실도 굉장히 깨끗하네요. 저는 오늘 거제도에서 부산까지 200km 조금 넘게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 정리를 하고 조금 쉬어야 할 것 같네요. 안녕. 제가 오늘 새벽에 아주 감사한 분을 만나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버라는 채널을 운영 중이신 분인데 어제 여기 나사 풀렸었잖아요. 오늘 새벽에 오셔서 이거 다 정비해주고 가셨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나사가 풀렸던 것 글을 올렸었는데 바버님이 이것저것 조언해 주시고 직접 오셔서 정비까지 봐주셨습니다. 몇 개 나사 더 풀렸었는데 이것도 다 달아주시고 심지어 엔진 오일도 갈아주고 가셨어요. 아, 진짜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일 끝나고 새벽에 오신 건데 제가 너무 죄송해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 그랬는데 끝끝내 괜찮다며 가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음에 만나면 꼭 보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풀려가지고 진짜 스트레스였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 정말 감사합니다. 식사라도 대접하지 못해 죄송스럽던 와중에 갑자기 밥원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네네네. 문자 잘 잤어요? 네. 예. 다른 게 아니라, 예. 제가 이제 오늘 출근하기 전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봤는데, 드레인 볼트 그 와셔가 지금 안 끼워져 있거든요. 그게 빠진 채로 지금 볼트만 당겨져 있어요. 그래서 밤에 다시 만나 한 번 더 정비를 하고 간단히 같이 라이딩도 하고 식사도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밥원님이 부산 영도에 있는 청진동 뼈해장국집을 추천해 주셨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먼 길을 여러 번 와주시고 정비도 봐주시고 맛집까지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비를 봐주신 덕분에 부산에서 해상 케이블카도 타고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짚라인도 타며 자, 갑니다. 와, 풍경 좋네요. 부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잠시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부산에서 경주를 거쳐 포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때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 남은 일주 내내 더위와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폭염주의보라서 너무 덥네요. 지금 32도, 34도 정도 됩니다. 이후 영덕을 지나 울릉도로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해 후포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오토바이를 선적하고 배가 출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앉아서 자리에서 쉬다 보니 울릉도가 서서히 보인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보았습니다. 네, 이제 울릉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울릉도는 물가가 비싸고 1인 식사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과연 실제로도 그런지 내려서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주차장에서 대기 중인데요.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 오늘의 캠핑 장소인 학포 야영장으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에서 첫 발을 디뎌보겠습니다. 자, 울릉도에 제 첫 발을 디뎠습니다. 제 생애 처음에 울릉도네요. 와, 울릉도 뭔가 감회가 남다르네요. 울릉도는. 와, 여기가 공항 건설하는 곳이네요. 멀리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작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전체가 안 보일 정도로 큽니다. 야, 잠깐 내려서 보는데 진짜 멋있습니다. 와, 진짜 기가 막히네요. 와, 돌들이 진짜 특이하네. 저 한번 보고 가야겠다. 지질명소 버섯바위라고 하네요. 버섯바위는 뜨거운 용암이 수중에서 분출할 때 생성된 미세한 화선, 이렇게 강한 층, 약한 층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침식이 되면서 강한 층은 남고 약한 층은 빠지면서 이렇게 되네요. 와, 진짜 영지버섯처럼 생겼네요. 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입자들이 골고루 섞여 있어요. 와, 멋있다. 어떻게 색깔도 이렇게 영지버섯 같이 생겼냐? 그리고 저 위에 말벌집이 있네요. 이때까지는 이 말벌집이 이따 캠핑의 복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 영지버섯. 경치가 말이 안 되네, 진짜. 와, 경사가 진짜 매우 가파르네요. 와, 여기 코너 장난 아니다. 지금 계속 2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 야영장이네. 후기들 보면은 학포 야영장이 울릉도에서 가장 좋은 캠핑 장소라고 하던데 기대가 되네요. 아, 저기도 옛날 울릉도 집 느낌처럼 지붕 위에다가 돌들을 막 올려놨네요. 야, 경치 좋네요. 노을이 참 좋다는데 이따가 한번 그 풍경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옛날 울릉도 집처럼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지붕에 돌을 이렇게 얹어놨네요. 제 자리는 6번 자리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노을을 싹 볼 수 있네요. 떼양볕에 이거 텐트 치려니까 엄청 힘드네요. 들어와서 좀 쉴게요. 어우씨, 더 더워. 텐트 안이 더 덥네요. 지금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샤워를 하러 가야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나마 샤워하니까 좀 괜찮네요. 그래도 오늘 한 3-4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더워서. 그럼 전 그늘에서 조금 쉬다가 저녁을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새끼발가락 밑을 벌에 쏘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걷다가 벌에 쏘였습니다. 지금 침은 뺐는데 보이시려나? 이 정도 되는 건데 꿀벌 같아요. 여기 앞에 꽃밭이 있어가지고 거기 지나가다가 슬리퍼 신고 지나가다가 밟혔네요. 보이시려나? 여기입니다. 이 까맣게 돼 있죠? 제가 슬리퍼 신고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 이쪽에 벌들이 많네요. 처음에는 가시바퀴인 줄 알았는데 발 보니까 벌이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엄청 아프네요. 저 살면서 지금 처음 쏘여봤는데 조금 부었네요. 그래도 처음 20초가 진짜 아프고 그 다음은 좀 괜찮습니다.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거 꿀벌 침 쏘면 죽는다는데 좀 미안하네요. 미안 꿀벌아. 방금 샤워 나왔는데 땀을 더 쏟았네요. 이거 벌 쏘여가지고. 전 좀 쉬겠습니다. 그럼 전 좀 쉬다가 이따가 다시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벌한테 쏘인 지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까 쏘였을 때 한 20초 정도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관리소로 갔는데 주변 분들이 다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튜브가 찍는 줄 알았는데 벌한테 쏘인 줄 몰랐다고. 다시 들어가기 너무 창피하네요. 지금 기름이 없어서 주유소에 한번 갔다가 저녁을 사러 편의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가가 비싸다는 울릉도, 과연 기름값은 얼마일까요? 휘발유 값이 1959원인데요 육지에서는 1600원에서 17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네요. 육지랑 비교하면 15%에서 20% 정도 비싼 것 같네요. 섬이니까 당연하죠. 저녁을 편의점에서 해결하려 했는데 근처에 식당이 있어서 1인 식사가 되는지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청소리라는 식당이 있는데 여기서 1인분 식사 되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혼자인데 1인 식사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켜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찬과 밥이 나왔습니다. 고기고요. 맛있겠죠? 우선 국물부터 좀 마셔보겠습니다. 시원한 오이냉국이에요. 사실 지금 머리가 조금 아픈데 벌에 쏘이기 전부터 조금 아팠거든요. 근데 쏘이고 나니까 좀 더 아프네요. 그래도 이거 먹으니까 좀 괜찮아진 느낌입니다. 정식이라서 이것저것 많이 나오네요. 계란말이도 나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저녁사를 편의점에 갔었잖아요. 치킨 같은 거 조금 들어있는 거가 한 7,900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정식 하나에 12,000원이니까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요거 명이나물 같아 보이는 거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네요. 원래 쌈을 먼저 먹었어야 되는데 반찬을 너무 먹었네. 고기 올리고 쌈장 넣고 밥 조금 넣어서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불맛도 조금 나고 전형적인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제육볶음 있죠. 그 맛이 나요. 그리고 좀 특이하게 여기 사장님 분이 원래 울릉도 토박이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왠지 울릉도에 오면 이 집에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반찬들이랑 국물까지 다 먹었습니다. 사실 울릉도 오기 전에 좀 걱정했었던 게 물가였는데 섬이니까 물가가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주유소 갔을 때도 육지에 비해서 한 15%, 20% 정도 비쌌고 여기 식당도 12,000원인데 반찬 가짓수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맛있기도 맛있고 이 정도에 12,000원이면은 충분히 저렴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1인도 받아주시니까 혼자 오시는 분들한테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오늘 첫날이지만 울릉도에서 물가 걱정은 좀 많이 덜었습니다. 그럼 저는 편의점에 가서 야식거리를 사고 다시 캠프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식이랑 술입니다. 울릉도는 제주도랑 또 다른 매력이네요. 네, 저는 이제 장을 다 봐왔으니 학포 해변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진짜 절경이네요, 절경. 와, 학포 해변에 왔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네요. 바다 물맛도 한번 보겠습니다. 왜 덜 짠 것 같지? 진짜 이상하게 덜 짜네요. 부산 바다는 훨씬 짰는데? 원래 그런가? 그렇게 짐 정리를 하고 컵라면을 먹으려 했는데 울릉도 일진 갈매기에게 강도를 당했습니다. 컵라면으로요. 야, 이 자식아! 그런데 갈매기가 뻔뻔하게 가지도 않고 제 눈치를 보며 주위를 맴돌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얕잡아 보인 것 같았습니다. 이놈 자식. 먹이를 찾아서 가, 임마. 그냥 먹어야겠다. 옆에 분이 주셨어요. 감사. 갈매기가 먹던 라면은 그냥 먹었는데 며칠 뒤엔 갈매기한테 똥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똥 좀 자주 맞는 편인데 오늘 오랜만에 한번 맞았네요. 이제 캠핑짐 다 정리하고 다음 숙소로 이동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가 울릉도 외곽을 도는 90번 지방도로인데요. 그냥 90번 지방도로는 다 해안도로네요. 바다를 끼고 계속 가고 있어서 경치가 진짜 좋습니다. 우와, 조그맣게 흐르는 폭포가 있습니다. 울릉도에는 공사 중인 곳이 많아서 이렇게 신호대기를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저쪽에서 오는 차가 있어서 신호를 걸어둔 것 같네요. 이게 삼선암이라고 하네요. 옥황상제 노여움을 사서 바위로 변해버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저기에 또 어떻게 또 나무가 자라가지고.
와, 이거 거의 경사가 45도 되는 것 같은데 슈퍼컵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1단으로 가야겠죠? 오, 올라갈 수 있네. 그냥 올라가네. 너무 쉽게 올라가는데. 우와. 아, 올라온 김에 경치를 좀 보겠습니다. 우와, 여기가 저동이구나. 제가 5박 6일 동안 묵을 아라 호텔입니다. 네, 이제 내려서 숙소 가려는데 여기 걸린 오징어들이 맛있어 보이네요. 아, 오늘도 날이 더워서 지치네요. 숙소로 얼른 들어가서 에어컨 틀고 샤워하고 싶습니다. 후, 여기가 아라 호텔. 와, 방 생각보다 넓은데? 나 엄청 작을 줄 알았는데. 일단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부터 좀 틀게요. 돌아버리겠네. 오씨, 17도. 그리고 화장실은 이렇습니다. 비누도 있고 샴푸랑 치약도 다 있네요. 샤워실은 조금 작기는 한데 괜찮아요, 이 정도면. 진짜 무더위에 너무 지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단 짐 정리를 하고 오늘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따 카메라 킬 수 있으면 킬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 역시 현대 문명이 최고입니다. 너무 좋아. 이 침대. 네, 지금 아침 6시쯤인데 독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독도 가는 사람들은 태극기 빌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두셨어요. 센스. 네, 제가 오늘 탈 시스포배 독도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독도 가려면은 이 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독도 갈 때 배멀미가 좀 심하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은 바다가 잔잔해서 멀미약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태극기 들고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승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매점이 있고 이렇게 좌석들이 있습니다. 도동에서 독도까지는 1시간 45분 정도 걸리고 항로거리는 87.4km라고 합니다. 이 배의 최대 정원은 400명이 조금 넘는데 오늘 전좌석 예약됐다고 하네요. 참고로 독도에 갈 수 있는 날은 1년에 평균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운 좋게 하늘과 바다가 허락해 주었네요. 배가 천천히 움직이며 독도를 향한 출발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독도로 가는 길은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지금 관리자분한테 여쭤봤더니 오늘 이 정도면은 멀미 별로 안 심한 편이라고 하네요. 멀미 심할 때는 창문 옆으로 파도가 지나가는 정도라고 합니다. 조금 걸어 다니기 힘든 정도네요. 지금은 멀미 하시는 분들은 없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이렇게 옆으로 조금씩 흔들리니까 흔들의자 탄 것처럼 좀 안락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조금 졸리긴 합니다. 힘 빼고 있으면 이 정도로 흔들려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파도는 점점 거세졌고 창문을 넘는 물보라 속에서 배는 균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나오니까 너울성 파도가 있어서 배가 좀 흔들리긴 하네요. 화장실에서 멀미하시게 되면 다른 분들이 화장실에 쓸 수가 없습니다. 앉은 자리에 손만 들어주시면 저희 승무원들이 위생봉투를 놔드립니다. 반드시 좌석에서 위생봉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멀미가 나는 편인가 보네요. 파도가 좀 있어서 지금 멀미하신 분들 제가 본 걸로는 한 30분 정도? 근데 진짜 배출하시는 분은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화장실 줄이 좀 기네요. 독도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도에 왔다고 하더라도 기상에 따라서 들어가지 못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운이 좋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간다고 합니다. 이제 한 5분 정도 뒤면은 독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와, 저 승무원분 너무 낭만적이게 바람을 맞고 계시네요. 와, 경례하는 모습 너무 멋있다. 군인분들이 아니라 경찰분들이셨습니다. 그럼 태극기 들고 하선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대한민국의 최동단 독도에 첫 발을 내딛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네요. 이렇게 다들 하선하고 계시네요. 와, 내리니까 사람이 더 바글바글한 느낌이네요. 한번 관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도 물이 맑네요. 이렇게 다 비칩니다. 여기 물도 에메랄드 색깔이네요. 와. 독도에는 동도와 서도가 있는데 저희가 내린 곳이 동도고 저쪽이 서도로 보이네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산책로가 있는데 지금은 못 가는 것 같네요. 올라가면 경치가 더 멋있겠죠? 울릉도 일진 갈매기는 독도에도 있네요. 서도 옆에 붙어 있는 것도 멋있네요. 와, 그런데 독도 경치가 진짜 멋있네요. 진짜 와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 경치 하나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고 계셨고 저도 독도에 온 기념으로 한 장 남겼습니다. 예전에는 독도에 강치가 있었었는데 현재는 멸종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실제로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이제 승선해야 돼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래도 꽤 길게 있었던 것 같네요. 25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안녕히 계세요. 네, 그럼 이제 독도도 봤으니 독도새우랑 독도소주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태극기는 잘 썼으니 다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새우를 먹을 곳은 저동에 있는 울릉새우 본가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독도새우를 직접 잡아서 판매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쟁반까지만. 머리는 이제 잘라서 가져가서 탕이랑 튀김 준비해 드릴 거고요. 네. 나머지는 손질해 드릴게요. 어. 그때는 이제 당일 조업했는 게 나오고요. 이거는 어제 조업한 겁니다. 아직 조금 움직이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도화새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크기도 크고 탱글탱글해서 맛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 독도 풀코스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나머지 술과 안주는 천천히 먹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날부터는 울릉도 곳곳을 오토바이로 돌아다녔고 바다 수영을 하며 여유롭게 쉬었고 울릉도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울릉도를 나와 울진을 지나 삼척과 양양을 거쳐 출발지였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30일 동안 오토바이로 전국 일주를 떠날 겁니다.
33일 전 서울역에서 전국 일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해 77번, 7번 국도를 따라 이동했고 제주도와 울릉도까지 다녀오며 전국을 한 바퀴 돌아 출발지로 돌아온 33일간 3,600km의 여정이었습니다. 네, 저는 6월 10일에 출발해서 12일인 오늘까지 33일에 걸쳐서 전국 일주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약 38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일주 동안 약 3,000km 이동했고 배 이동 경로까지 합치면 약 3,500km 정도 이동했습니다. 연비는 55.3km고요. 네, 이제 이렇게 전국 일주 마무리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일주하면서 한국의 여러 풍경을 보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좀 씁쓸한 기억뿐이었지만 일주하는 동안 좋은 분들을 만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번 일주 경험이 다음 일본 일주에 도움이 참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팔이랑 목이 엄청 탔습니다. 이두, 전완, 손등이 색이 달라요. 이쪽은 팔토시를 껴서 조금 덜 탔는데 이쪽은 안 껴서 이만큼 탔습니다. 그리고 목도 엄청 탔는데 V넥만 입어서 V넥 모양으로 탔고 마이크 때문에 옷이 흘러내려서 이쪽이 더 탔습니다. 그리고 체중 변화는 이렇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긴 여정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깜짝이야. 아, 나 이거 돌아버리겠네. 차가워. 성산일출봉에 도착했습니다. 송도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와, 풍요 좋네요. 아, 근데 너무 더워요. 전복주에서 나온
깜짝이야. 와, 진짜 놀랬다. 와, 한줄기로 떨어지는 폭포가 진짜 멋있네요. 드디어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